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AP 리뷰 가져왔어요. 스냅드래곤 8gen5. 아마 여러분들 이거 이름만 들으시면은 지난번에 아이쿠 15, 심지어는 아이폰 17 프로랑 같이 재확인까지 했었던 그 AP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8 엘리트 젠5고 이거는 그냥 8gen5예요. 자, 스펙 먼저 보여드리면은 명령어 셋은 동일한데 CPU 클럭, GPU, 메모리 클럭이랑 모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다르죠. 다만 이제 생산 공정은 N3P, 8 엘리트 젠5랑 동일하기 때문에 전작인 8 엘리트 얘는 N3E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전작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사실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기기 같은 경우에는 원플러스 에이스 6T가 좋았고요. 이거 말고 그냥 8 엘리트가 들어간 원플러스 6도 있는데요. 소비자가 자체는 6T가 조금 더 비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워 가면은 6가 얘보다 조금 더 비싸요. 전체적으로 스펙이 조금 와리가리하죠. 어떤 거는 6T가 좋고 어떤 건 또 6가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감은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텐데 이게 6부터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었거든요. 알루미늄 하우징에 글라스 백면, 느낌 자체는 플래그십이랑 거의 유사한데 AP가 조금 딸리는, 그러니까 갤럭시로 보면은 FE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격은 제가 구매한 거는 약 288달러, 부가세까지 다 해서 한 46만 원 정도 줬고요. 저는 이제 세일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한 거고 보통은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래그십 대비 한 반값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 제가 테스트는 거의 한 달 이상을 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롬 안정화에 대한 보정값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테스트 조건은 매번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 진행 시에 딱히 어떤 뭐 특이사항 같은 것들도 없었어요. 결과값 계속 안정되게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 거는 긱벤치 6. 싱글은 2873, 멀티는 9391. 이 8gen5가요. 비코어가 이 8 엘리트 젠5에 들어간 똑같은 3세대 오라이온이긴 하지만 클럭이 안 터지는 게 그대로 점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8 엘리트 젠5가 오라이온 L이 4.61, 그냥 8gen5가 3.8이거든요. 수치상으로 20% 차이 나는데 그게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자, 다음은 GPU 벤치인 3D 마크인데요. 이 8gen5에 들어간 GPU가 아드레노 829, 8 엘리트 젠5에 들어간 840의 컷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네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는 퀄컴에서는 830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829를 붙인 것 같은데 수치로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830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스틸 노마드,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이 수치가 계속 일관되게 나와요. 냉장고에서 30분을 휴지를 해도 똑같이 이 점수가 나와. 자, 그 다음에 PC마크에서도 넉넉하게 한 20% 정도의 격차. 안투투는 요게 지금 제가 가장 잘 나온 점수를 체크를 한 거고 잘 못 나올 때는 한 280만 점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넉넉 잡아 한 8 엘리트 대비해서는 5% 정도, 8 엘리트 젠5 대비해서는 한 25% 정도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할 얘기 많으니까 계속 달리죠. 스트레스 테스트도 바로 보시면요. 긱벤치 6 싱글, 8 엘리트랑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쭉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 멀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8 엘리트보다는 이 8gen5가 더 잘 나왔잖아요. 그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똑같이 격차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8 엘리트 젠5는 처음에 이제 좀 전력을 많이 먹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조금 더 먹는 모습이 보이죠.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고요. 최종 루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 엘리트와 4% 정도, 8 엘리트 젠5랑은 6% 정도 격차가 발생이 돼요. 자, 이어서 3D 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이거는 제가 저번에 8 엘리트랑 A19 프로랑 같이 리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드레노 830이랑 840은요, 기기 세팅이라든지 전력 먹는 거, 한계 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 GPU만 봤을 때는 8 엘리트 젠5가 8 엘리트의 리프레시 버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래로 훅훅 주저하는 부분은 발열 제어가 한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라인들, 요게 이제 제조사가 의도한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솔라베이, 지금 뭐 스틸 노마드 다 비슷하거든요. 퍼센트가 유지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땐 8 엘리트랑 8 엘리트 젠5랑 비슷하게 떨어지고 8gen5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수치가요,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GPU, CPU가 컴바인된 성능, 게임 테스트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원신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원신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게임으로 분류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얘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아래로 떨어지는 가시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폭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빈도도 조금 빈번한 편이고요. 실제로 에버리지 프레임을 비교를 하면요, 0.13이랑 0.25, 사실상 그냥 오차범위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인데 지터율은 지금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거의 지금 2배가 떨어져요. 물론 1% 지터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이 25분이란 말이에요. 엄청 막 끊기고 막 못하겠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를 하면 체감적으로는 분명히 느껴진다. 플러스 스타레이
1.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요, 요 정도 프레임이면은 8 엘리트랑 8젠 3 한 중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터율, 그러니까 아래로 치는 스터터링은 8젠 3랑 거의 비슷하거나 8젠 3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비노기, 이거는 8 엘리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패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기의 문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전력을 잘 안 매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 엘리트 젠 5랑 비교를 했을 때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한 25% 정도? 요 정도의 갭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은 귀덕분들은 오히려 되게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을 텐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계속 따라오세요. 게임할 때 전력값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신에서는 8 엘리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8 엘리트 젠 5랑 거의 비슷하죠. 클럭은 다르지만 CPU 구성이 똑같아서 그런지 8 엘리트 젠 5랑 거의 파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타레일로 오거나 모비노기로 오면은 전력을 8 엘리트나 8 엘리트 젠 5 대비 너무 못 먹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8 엘리트인 샤오미 15가 8 엘리트 젠 5가 들어가 있는 아이쿠 15 대비해서 전력이 한 0.2에서 0.3 정도 더 먹는 거는 디폴트거든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먹는 전력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비슷한데 얼추 뭐 맞춰서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0.1, 0.2 이 정도 안에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특히나 CPU를 잘 빨아먹는 원신 같은 게임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모비노기라든지 스타레일은 굉장히 GPU 잘 빨아먹는 게임으로 유명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CPU랑 GPU 비중 중에서 GPU가 더 큰 거야, 이런 게임들에서. 모비노기보다는 스타레일이 조금 더 심하고요. 근데 그 비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GPU 성능 비중이 좀 더 큰 게임으로 갈수록 이 전력값이 벌어져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온도 보면 대충 느낌이 오죠. 8 엘리트랑 거의 비슷한 점수, 거의 비슷한 온도를 나타냈었던 이 A젠 5가 GPU 벤치에서는 지금 전력을 제대로 못 빨고 있는 느낌이 바로 나죠. 사실 이것도 만약에요, 얘가 A젠 5가 아니라 8 엘리트 젠 5라든지 다른 플래그십 시리즈 AP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야, 원플러스는 이 온도 리밋을 되게 빡세게 잡았나 보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이라든지 상황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3D 마크 테스트에서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나 스틸노마드나 동일하게 비레이트레이싱 벤치인 건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처음엔 높았다가 쭉쭉 떨어져 내려왔던 것과 다르게 스틸노마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이게 힘을 못 썼잖아요. 아예 전력을 주려고 해도 못 주는 느낌이었잖아.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대비해서 스틸노마드가 더 많은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VRAM도 더 많이 먹고 메모리 대역폭도 더 많이 잡아먹는 테스트거든요. 그러면 캐시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버리지 프레임에서는 8 엘리트 대비는 조금 떨어지고 A젠 3보다는 좀 더 나은 느낌이 드는데 스터터링 자체는 오히려 A젠 3보다도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A젠 5는요, GPU 클럭은 그대로 두면서 8 엘리트 그리고 8 엘리트 젠 5의 풀칩인 3개의 슬라이스, 이 중에서 1개를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33%가 날아간 거지. 아까는 점수가 얼마 날아갔었다고요? 30%. 느낌 오죠? 그러면은 슬라이스 날리면서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간 슬라이스 캐시도 날아갔겠죠. 플러스 CPU 캐시도 원래 엘리트와 엘리트 젠 5에서는 비코어인 오라이온 L의 12메가, 오라이온 M의 12메가 해가지고 총 합계 24메가예요. 그리고 L3 캐시는 8메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A젠 5에서는요, L2 캐시는 오라이온 L의 4메가, 오라이온 M의 12메가, 합계 16메가에다가 L3 캐시 8메가, 그 얼마 있지도 않던 거에 2메가바이트를 잘라서 6메가바이트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캐시를 진짜 난도질을 해놨어. 이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캐시가 줄어들면 게임 성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것까지 하면 진짜 날새니까 나중에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CPU와 굉장히 언밸런스한 GPU 컷 비율과, 컷을 쳤으면 클럭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클럭도 안 올렸지. 캐시는 난도질했지. 사실은 AP에서 생산 단가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는 캐시 용량 줄이는 게 진짜 왔다거든요. 때문에 싸게 AP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AP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8 엘리트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 돌잖아요. 그건 아니야.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는 전혀 그 고사양 게임이랑은 적합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를 가진 AP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얘를 생산한 공정 N3P, 거기다가 클럭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3세대 오라이온 구성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요. 간단한 동작할 때는 싱글 성능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리트랑 거의 유사해요. 플러스 아마 얘를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배터리 용량이 돌았거든요. 때문에 안 그래도 좋은 전성비의 AP 플러스 이 엄청난 배터리 용량, 사용 시간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깜짝 놀라요. 거기다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잘 못 빨기 때문에 플래그십 대비 성능은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력을 덜 매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오래는 간다.
그러니까 이 A-Gen5 나는 게임 전혀 안 하고 빠릿빠릿한 어떤 동작만 원한다. 플래그십보다 훨씬 싸잖아요, 가격적으로. 괜찮은 선택입니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구매를 하시라고요. 막 8 엘리트니 막 플래그십급이네 이런 얘기에 혹하지 말고 옛날에 그 8S Gen3, 8S Gen4 막 이런 식으로 세미 플래그십으로 나왔었던 AP들 있잖아요. 그거의 그냥 연장선인 버전인 거예요. 싼 값에 약간 빠릿빠릿한 그 느낌을 가지고 써라. 너무 많은 것은 바라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마감이 되게 괜찮아요. FE랑 제가 비슷한 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FE는 그 뭔가 알게 모르게 S 시리즈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싼 마이가 가미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베젤 두께도 그렇고 거의 플래그십이랑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다만 중국 폰이니까 뭐 그거는 알고 쓰셔도 되고 아시겠죠?